서울청장 강지연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아주 또렷했어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죠. 하지만 중년 남성의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지연을 힐끗 보더니 피식 비웃음을 터뜨리는 거 있죠. 청장아. 여자 청장 말투에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지금 즉시 체포해.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그 남자가 갑자기 지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쥔 거예요. 어디서 계집애가 말대꾸야. 진짜 죽고 싶... 그 전에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한복판. 오후 2시 차가운 겨울바람이 빌딩 숲 사이를 쌩쌩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지연은 검은색 공용 차량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52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투명하면서도 예리한 시선이었어요. 오늘은 시청과 중요한 업무 협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중구울지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멈춰섰어요. 앞쪽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거든요. 운전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장님, 앞에서 경찰들이 누군가를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갈까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28년간의 경찰 생활 동안 현장을 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강력계에서 시작해 정보가 여청가를 거치며 수많은 위험을 정면으로 뚫고 온 그녀였습니다. 조직 내 성차별과 온갖 외압에 시달릴 때도 늘 그랬어요. 매번 실력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직접 증명해 왔던 거죠. 차에서 내려줘요. 지연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단호했어요. 공권력의 상징으로서 몸에 밴 무게감이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안에는 약자들의 분노를 민감하게 느끼는 날카로운 감각이 살아있었죠. 현장으로 다가가며 지연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중년 남성 1명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슬슬 모여들고 있었고요. 남성의 거친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아, 이거지 같은 노숙자들 때문에 동네가 다 썩었다고 내가 알아서 치운 거 아냐? 지연의 시선이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가 된 채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덜덜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지연의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의무감을 넘어선 더 깊고 뜨거운 감정이었죠. 현장의 경찰관들은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그 중년 남성의 기세에 눌려있는 모습이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증을 꺼내 보이며 단호하게 앞으로 걸어나갔죠. 서울청장 강지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분명했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중년 남성의 반응은 정말이지 황당했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더니 매나 하고 비웃음을 터뜨렸거든요. 청장하. 여자 청장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차별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싸워야 했던 신입 경찰관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즉시 지연이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년 남성이 갑자기 그녀의 멱살을 확 움켜쥔 것이었어요. 어디서 아가리를 놀려. 싸가지 없는 게. 그 순간 지연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8년간 갈고 닦은 무술 실력이 번개처럼 터져나온 것이죠. 그녀는 단숨에 상대의 손목을 비틀어 꺾 팔꿈치로 그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허걱 중년 남성은 비명도 못 지르고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지연이 박철민을 단숨에 제압한 순간 현장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경외감에 차서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그런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바닥에 쓰러진 박철민과 구석에서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만 향해 있었거든요. 박철민은 바닥에서 겨우 일어나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입가에서는 피가 주르륵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감히 누굴 쳐 그가 다시 달려들려 하자. 현장 경찰관들이 황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연은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 남자는 단순한 동네 양아치가 아니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의 태도와 말투에서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만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신원 확인해 보세요. 지연이 현장 경찰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 상태부터 즉시 확인하고요. 피해자는 여전히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다가가자 그는 더욱 몸을 움츠렸어요.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린 사람에게서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그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조금씩 고개를 들자 지연은 그의 상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에도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의 폭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의 결과였죠. 한편 박철민은 경찰관들에게 붙잡힌 채로도 계속해서 지연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가 잔뜩 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그런 그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해자들을 상대해왔지만 박철민 같은 유형은 특히 위험했어요. 약자에겐 한없이 잔혹하지만 권력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타입. 그런데 지금 경찰청장인 자신에게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뒷배에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장 경찰관이 신원 확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박철민, 56세입니다. 전과 기록이 꽤 많은데 이상하게 최근 몇 년간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전과자인데 최근 처벌 기록이 없다. 이건 필시디를 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녀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분을 즉시 병원으로 모셔드리고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세요. 지연의 지시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전부 제게 직접 보고해 주시고요. 박철민이 수갑을 차면서도 여전히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아는 사람들. 이름 대면. 너희 다 모가지야. 임마그의 말에서 지연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어떤 검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법망을 교묘히 피해 다닐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는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거든요. 사건 현장이 정리되고 구경꾼들이 흩어지자 지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벌어진 일들을 차분히 복기하고 있었어요. 박철민의 폭력, 피해자의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당한 모욕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야. 이건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박철민 같은 쓰레기들이 버젓이 활개치며 약자들을 괴롭힐 수 있는 썩어빠진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지연은 이제 그 시스템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실로 돌아온 지연은 즉시 박철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박철민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추적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지연은 서류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펴보며 점점 더 거대한 악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죠. 자료를 통해 드러난 박철민의 실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검은 권력을 구축해온 거물이더군요. 불법 도박장 3곳을 운영하고 있었고 주차장 관리업체와 경비업체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그 실체는 폭력을 기반으로 한 불법 권력자였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인맥이었습니다. 지역 경찰서의 몇몇 간부들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었어요. 유력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도 여러 장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인회와도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죠. 이런 탄탄한 배경이 있었기에 그가 지금까지 법망을 비웃으며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연은 과거 사건 기록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박철민에 대한 신고와 진정이 지난 3년간 무려 25건이나 접수되었더군요. 하지만 놀랍게도 모두 증거불충분이나 피해자 진술 번복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데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니 명백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지연은 수사과장 이준서를 불렀습니다. 그와는 20년 넘게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동료였어요. 이준서는 신중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성격으로 지연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준서 씨, 이 사건 어떻게 봐요? 지연이 파일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준서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후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청장님, 박철민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박철민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그 뒤에는 더 크고 추악한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증거가 인멸되거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도망갈 수 있었으니까요. 우선 박철민부터 확실하게 잡읍시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사업체들을 모조리 전면 조사해야 해요.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말이죠. 이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장님, 박철민의 배경을 생각하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위에서 압력이 들어올 수도. 그럴수록 더 철저히 해야죠. 지연의 눈빛이 더욱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건을 쉽게 덮지 못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 썩은 뿌리를 확실히 뽑아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밤늦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히 박철민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야 했어요. 그가 상징하는 부패한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습니다. 강력계 형사로 시작해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장벽과 편견을 온몸으로 부딪혀 극복해왔어요.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좌절했지만 그때마다 억울한 약자들의 눈물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 피해자의 그 두려움 가득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박철민 같은 인간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것이 서울청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지연은 다음 날 새벽부터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철민 사건을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론의 힘이었습니다. 대중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분노해야만 진짜 변화가 가능했으니까요. 지연은 경찰 내부망에 보관된 어제의 현장 영상을 직접 검토했습니다. 박철민이 자신의 멱살을 잡는 순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어요. 그의 조롱하는 표정과 폭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 영상이 가진 엄청난 파급력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죠. 일반적으로 경찰 내부 영상은 수사 목적 외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주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 영상을 언론에 직접 제공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죠. 조직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있을 수 있었고 자칫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조직의 논리보다 시민의 목소리가 먼저여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녀는 신뢰할 만한 기자 몇 명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 모두 사회 정의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고 권력의 비리를 추적하는 데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영상 공개 후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여경청장 멱살잡이 폭행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된 영상은 불과 하루반 만에 70만 조회수를 가뿐히 돌파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의 댓글들이 그야말로 들불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돼 여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당한 모욕이다 헐. 청장이 직접 당했으니 이제는 뭔가 움직이겠지? 제발 저런 인간이 저렇게 버젓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게 진짜 대한민국 현실이냐. 지연은 이런 여론의 변화를 예상했지만 실제로 목격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동정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에는 하루 종일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어요. 시청 관계자들, 정치인들, 심지어 경찰청 내부의 일부 간부들까지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떠보며 연락해 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사건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죠. 특히 한 시의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지연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이고, 청장님, 그 박철민 씨도 지역에서 나름 역할을 하는 양반인데 너무 과하게 몰아가는 건 좋지 않다라며 조심스럽게 회유하려 했어요. 지연은 이 통화를 통해 박철민의 정치적 연결고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지연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의 정의와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에게 가해진 폭력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우리 공권력 전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폭력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연의 사무실에는 시민들의 제보 전화가 그야말로 빗발쳤습니다. 박철민과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들에 대한 증언이 하루에만 무려 80건 이상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 두려워서 혹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마침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박철민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여론의 압박과 용기 있는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그의 모든 비리가 하나씩 낱낱이 드러날 것이었어요. 지연은 박철민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꾸린 특별수사팀은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새벽 6시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철민의 불법 도박장 3곳, 사설 경비업체, 사무실, 그리고 위장 주차장 관리소까지 그의 모든 돈줄과 거점이 수사팀의 표적이 되었죠. 지연은 직접 가장 규모가 큰 도박장 압수수색 현장에 나갔습니다. 지하 2층에 위치한 그 공간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유흥업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수십 대의 불법 도박 기계들이 번쩍이며 늘어서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현금이 가득 담긴 거대한 금고도 발견되었죠. 지연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며 박철민의 실제 영향력이 상상 이상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박철민의 개인 사무실에서 나온 비밀 장부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비자금 흐름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 내부 인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된 금품 내역이 적혀 있다는 점이었죠. 몇몇 지구대장과 수사팀장들의 이름이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버젓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 자료들을 보며 분노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철민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경찰 조직 내부까지 좀먹은 부패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더 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지연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불법 도박기계 부품들, 현금 다발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비자금 장부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결과 박철민이 단순한 개인 범죄자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핵심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경찰 관계자들까지 이 범죄 조직과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경찰 내부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어요. 이번 수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의 정의와 신뢰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저는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지연의 사무실에는 시민들의 제보가 그야말로 폭증했습니다. 박철민과 관련된 영상과 증언들이 하루에만 80건 이상 추가로 접수되었어요. 그동안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침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박철민이 자신의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며 보호비를 요구했다고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박철민 일당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후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무시당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이런 피맺힌 증언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박철민의 추악한 실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연은 이 모든 제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수사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박철민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조직 범죄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일부 부패 경찰들의 묵인과 비호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수사과장 이준서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준서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지연의 강력한 의지에 감화되고 있었어요. 청장님,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이준서가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썩은 고름을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박철민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박철민 같은 괴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시스템 그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지연은 피해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아무리 뜨거워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녀는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조용히 준비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과 새롭게 용기를 내 제보를 한 시민들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간담회 장소는 서울청 내부의 작은 회의실로 정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이면서도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지연은 직접 의자를 배치하고 따뜻한 차와 다과를 준비했어요.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7시. 약속된 시간이 되자 한 명씩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총 10명의 피해자가 참석했어요. 연령대도 다양했고 직업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마침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생겼다는 작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은 50대 여성 상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어요. 박철민 그 인간이 우리 가게 앞에 매일같이 와서 보호비를 달라고 했어요. 안 주면 여기서 장사 못할 줄 알라고 협박했죠. 무서워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이드. 그녀의 말이 끝나자 다른 피해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박철민 일당들이 제 주차장에서 매일 행패를 부렸는데 경찰이 와서는 대뜸 저희끼리 합의하라고만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그 뒤로는 무서워서 아예 신고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지연은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섣부른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실질적인 행동이었으니까요. 가장 가슴 아픈 증언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녀는 박철민으로부터 끔찍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어렵게 털어놨어요. 길에서 갑자기 제 몸을 만지면서 희롱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되레 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 인간 편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의 용기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겁니다. 간담회가 진행될수록 지연은 박철민의 범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었는지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를 공포로 지배해왔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무력함과 무관심이 그의 범죄를 더욱 키우고 확산시켰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사건 첫날 현장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노숙자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얼굴에 멍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박철민이 저를 때릴 때 주변 사람들은 그냥 못 본 척 지나갔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런데 청장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정말 그의 말에 지연의 마음이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정말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어요. 만약 그날 자신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이 모든 피해와 고통은 영원히 땅속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지연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들의 상처와 분노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박철민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상징하는 이 사회의 모든 불의를 뿌리 뽑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녀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박철민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했어요. 그래야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사회적 매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철민과의 대면이 이루어진 곳은 차가운 서울구치소 접견실이었습니다. 칙칙한 형광등 불빛 아래 두꺼운 철창으로 나뉜 공간에서 지연은 박철민을 마주했어요. 체포된 지 고작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박철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거만하고 공격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친 중년 남성만이 남아 있었죠.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박철민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이 없었어요. 대신 깊은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구속 생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박철민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철민 씨.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음장처럼 냉정했습니다. 오늘은 당신과 차근차근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어서 왔어요. 박철민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져온 서류 뭉치를 천천히 책상 위에 펼쳤어요. 그 안에는 박철민의 모든 재산과 사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재산 관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지연이 첫 번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 명의의 불법 건물들 전부 몰수 처분되었습니다. 도박장 3곳, 경비업체 사무실, 그리고 위장 주차장까지 전부요. 시가총액으로 치면 대략 15억 원 정도 되겠네요. 박철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서류를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추징도 있습니다. 지난 7년간 탈세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까지 싹 다 포함해서 한 4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당신이 숨겨둔 재산이 더 발견되면 계속 늘어날 수 있고요. 박철민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이미 다 망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의 피해 보상 청구가 지금까지 30사건 들어왔어요. 청구 금액만 총 2억 원 정도 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박철민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하나씩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지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안타까운 건 따로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당신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그만뒀더군요. 아이들 사이에서 조폭아빠 이야기가 퍼지면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했나 봐요. 이 말에 박철민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발 좀 그만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한테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지연은 그런 박철민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 아주 작은 동정심이 일어나려 했지만 곧바로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당했던 그 끔찍한 고통과 굴욕을 생각하면 박철민에 대한 연민은 사치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참히 괴롭힌 사람들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여성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고 그 힘없는 노인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죠. 당신은 그런 것들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박철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머리를 밟고 끄끄 울고 있을 뿐이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차갑게 던졌습니다. 아니요. 지금부터가 당신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당신이 망가뜨린 사람들의 삶만큼 저는 당신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릴 겁니다. 박철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부서진 한낱 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지연은 그런 그를 마지막으로 차갑게 바라본 후 조용히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서늘하지만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의 모습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법정의 깊은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판사의 차분하고도 엄중한 목소리였습니다. 피고인 박철민에 대하여 징역 22년을 선고한다. 또한 출소 후 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지연은 방청석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완전히 떨구고 있었어요. 한때 이 지역을 공포로 지배했던 그 거만하던 남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복을 입은 판사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으며 경찰 관계자들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지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2달간의 그 치열했던 수사와 재판 과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승리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변화된 것은 박철민의 운명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지연은 수많은 기자들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별다른 소감을 밝히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묵묵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요란한 발표나 시끄러운 자축이 아니라 조용한 실행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서울청 청장실에서 마지막 남은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사건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경찰 내부의 부패 척결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시민들이 더 쉽게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고 체계도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선 경찰관들의 의식이 변했어요. 더 이상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시민을 보호한다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앳된 얼굴의 김수아 순경이었어요. 27살의 그녀는 시골 지구대에서 서울청으로 전입 온 지 이제 막 5달이 된 신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조직 분위기를 살피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죠. 청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김수아 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인가요? 지연이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김수아 순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청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김수아 순경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전에는 출동할 때마다 혹시 제가 여자라고 무시당하거나 제대로 일을 못할까봐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남자들이 많은 험한 현장에서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청장님이 보여주신 그 당당한 모습을 보고 나서는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도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수아 순경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련한 과거의 자신이 보였어요. 28년 전 처음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의 바로 자신 말이죠. 그때도 지금의 김수아 순경처럼 늘 불안하고 조심스러웠었습니다. 수아 씨, 당신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용기 때문이에요.
지연이 김수와 순경의 어깨에 따뜻하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작은 계기를 만들었을 뿐이고 그 기회를 붙잡고 변화를 만든 것은 바로 당신이니까요. 김수와 순경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청장님 덕분에 이 조직이 그리고 이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청장님처럼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멋진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지연은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변화였어요. 박철민 같은 악인을 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가 새로운 희망을 갖는 것이었으니까요. 김수와 순경 같은 젊은 경찰관들이 차별 없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지현의 휴대폰에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철민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청장님, 덕분에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가슴 벅찬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에서 박철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남겼던 깊은 공포와 절망도 함께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과 정의가 따뜻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죠. 지연은 창밖에 반짝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참교육은 단순히 한 명의 악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세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